저는 오늘 토론을 주최한 사단법인 성남시 노동조합 대표 협의회 사무국장 진세택입니다. 사단법인 성남시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시는 저희 사단법인 대표자 협의회 박영수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소개부터 아까 받았는데 제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성남시 2공단의 2005년 노동조합의 위원장 2008년까지 역임을 했고 성남, 광주, 하남 지역지구 의장을 2005년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근로자장학재단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성남시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연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성남시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는 성남 지역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전 현직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모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해나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표자 협의회는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오늘 성남 1공단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감기가 무량합니다. 성남공단은 1970년대 이후 일자리가 전만 성남에 전실해서 성남의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동맥의 역할을 했고 그것이 오늘의 성남 발전의 초석을 이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공단 노동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보람과 긍지를 갖고 땀 흘린 우리의 일터였기에 성남공단에 대한 애정은 남다릅니다. 특히 지난 1987년부터 불길처럼 타오르는 노동자 대투쟁의 현장이 바로 성남 제1공단이었습니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 군사와 독재,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화의 성전이 되었던 것도 다름 아닌 1공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공단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남다른 인연과 감회가 교차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각한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의 침체에 밀려서 벗어나지 못해 지역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여 년째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1공단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토론과 대안을 모색해 이제 무엇인가 합의점을 이뤄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1공단 문제에 대해 이제 지역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시 관계자와 시의회 관계자, 시민단체 등에 참석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려 했으나 성남시가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줍니다. 오늘 지강근 성남시 부기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남시도 이제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인 1공단 공항화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전면 공항화됐든 개발이 됐든 지역 상권의 해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제1공단에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색하는데 저희 협의회가 앞장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성남시 대표자인데 박인수 의장님의 열정을 잘 들으셨으면 믿습니다. 여기는 학부 교수님이나 정기에 봉답해 계신 네 분들만 오셨습니다만 금일 토론회가 좀 더 효력이 있고 우리의 아픔을 상처를 씻을 수 있는 진지한 토론이 되기를 비려하지 않습니다. 다음 본격적인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토론회는 한국박물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며 친구대 교수님이신 전교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과 토론자, 발제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마다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자리를 우리 앞에 계신 토론자분께서는 정말 일공단의 내용이 과연 우리 성남 시민을 위해서 어떤 뜻이 포함되고 어떠한 내용이 진실이 포함되어 열띤 토론을 하실 거로 믿습니다. 정보석이라고 합니다. 신구대학에서 32년째 정년이 내일 모레에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또 늘 구역을 지나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좋은 토론회가 열려서 우리 성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함께 고민해보자고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발제와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과 발제를 하실 분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발제는 가천대학의 도시계획과의 이상경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토론자는 성남시민포럼 사무총장인 안대곤 총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 대표 정경준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흥 프로포터 파트너스의 대표 안철수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분당 신문 편집장인 미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분의 기조 발제와 네 분의 토론이 있고 끝난 다음에 시간을 봐서 플라이스도 지원이 있으면 저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민 교수님이 기조 발전할 때 이 스크린 때문에 이렇게 토론자가 사회자는 좀 잠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천대학 도시계획학과에 있는 이상기업입니다. 사실 이 주제발 교재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망설였던 이유입니다. 이게 워낙 저희 성남시에 현안을 오랫동안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제를 놔두게 된 건 저도 이제 제가 저희 집 분당이 있지만 제 학교가 지금
충남 원도심에 있고 또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편의점으로. 그래서 오늘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어떤 뭐 이렇게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받고 그런 쪽에서 수폰을 받고 발표하는 게 아니고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1공단 부지 활용 방안은 뭐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3분의 1을 공원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의 주거상업 도시 기반 시설로 개발하는 관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면 공원화를 하는 두 대안이 있습니다. 이 3분의 1 공원화는 지난번 이제 그 도시개발구역이죠. 그러니까 그 2009년 그 5월에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내용에 근거해서 제안이 제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산업 도시기반시설을 개발하는 거고 3분의 1 부분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내용은 그와 관련된 지금 1년의 논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 현재는 이제 그 사업 시행자, SPP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성남시에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가 충고를 받아서 행정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면 공원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 시장님이신 이재명 시장께서 이제 공약으로 했고 그 공약이 이제 시행되면서 이제 시장님 이후에 이제 기존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던 사업을 이제 유보하면서 이제 나온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전체 구역을 공원화로 하자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사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원도심 주민들의 생각 일복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인 거는 성남시에서 이제 2007년, 9년, 11년마다 매년 2년 단위마다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라고 해서 이게 이제 많은 예산을 들어서 성남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남시 사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규칙적인 조사를 2년 단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성남시의 원도심 주민들이죠. 중원부하고 수정구 주민들을 추출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부분을 잠깐 보시면 원도심 주민들하고 분당하고 나오는데 저희 보시면 이제 분당 주민들 같은 경우는 문제의 심각도가 굉장히 3점이 보통입니다. 3점 밑은 2점대로 갖고 있고 성남 원도심 쪽에서는 전부 보면 3.5부터 시작해서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쪽에서는 상당한 이제 사회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항목별로 보게 되면 제일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경제 문제나 교통 문제, 주거환경 문제, 지역 불균형 발전 등이 성남 원도심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만족도입니다. 거주지 만족도를 보시면 3점이 이제 보통 기준에서 이제 원도심 지역은 전부 다 2.5에서 7 정도고요. 그리고 성남시 분당은 3.4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지에 불만족하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의 이유가 주거환경 열악을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부족, 교통 불편 이런 문제가 이제 원도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질 향상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가장 선호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도심 지역에 답변하신 분들이 주택 재개발 사업을 이제 가장 선호한다고 답변했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도로 확장, 보수, 보건의료 시설 확충,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공원 조성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에 관한 변해 부분인데요. 이제 2007년, 9년, 11년까지 계속 변화 과정을 보여드리면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원도심 주민들은 이 환경보존 문제하고 지역개발이 만약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지역개발을 선호하는 게 이제 파란 큰 쪽이 좀 높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당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소득과 지역 낙후도와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얼마 전에도 이제 신문에서 나왔지만 1공단 활용 방안이나 주민 설문조사를 데일리 리서치라는 데서 아마 이제 민주당 후보를 나서시는 의뢰를 해서 조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항을 살펴보니까 1공단 민간개발 방식에 대한 찬성이 전면 공원화 방식보다 이게 그 설문조사 경우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항을 보게 되면 이 조사가 사실은 100% 진실을 담기 쉽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일단은 수정 국민들을 빼고 중원 국민만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50% 의견이라고 보겠죠. 두 번째 이제 질문 문항이 보면 1공단 민간개발 방식은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7,000명 공원까지. 근데 이제 전용 공원화 방식은 공원할 때 예산이 투입된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 부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을 먼저 질문해서 이것을 선호하느냐 이렇게 묻고 다음 두 번째로 갔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불평등 구조를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민간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공원에서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로 보면 이제 민간 개발이 높게 나왔지만 이런 이제 설문조사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도입 기능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 그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이 이제 산부림의 공원입니다. 이제 공원의 현황을 보시면 그 인구 1000명당 이제 충남시가 전국 124개 시 중에서 48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27개 시 중에서는 6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 보면 중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 자체가. 근데 이제 수정구만 이제 떼어놓고 본다 그러면 수정구는 이제 그 중원이나 이제 그 분당에 비해서 1인당 공원 면적이 굉장히 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정구 공원이 부족한 거는 그 도시 자연공원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낮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자연공원이라 그러면 도시공원과 달리 이제 자연적 요소로 이제 가지고 있는 교외적 공원들이기 때문에 근린생활 권한에서 수정구가 공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수정구든 중원구든 공원들이 대부분 이 표고가 높고 군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대공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편리공원이 없다는 게 공원 기능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3분의 1은 전용공원하든 간에 희망 대공원을 접근성 확보하고 연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문화 기능입니다. 이 충남시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제 공공문화 기능이라고 보시는데 지금 제가 들으신 자료를 보시게 되면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수 전국 기준인데 전국 159개 지자체 중에 152를 있습니다. 충남시가. 그리고 지금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경기도 27개 시입니다. 시 중에서 충남시가 꼴찌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로 보시면 이제 수정 도서관이나 뭐 승남 도서관 이런 우리가 일반 공공문화시설이라고 하는데 충남시가 전국 최하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할 경우는 반드시 공공문화 기능이 어떤 식으로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주차 기능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보셨지만 이게 충남 사회조사 보고서 결과지 않는데 보시면 이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고 분당 주민들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정구 중랑도 훨씬 이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주차시설, 대한 주차시설 확대돼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불법 주차 운행 단속도 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합치더라도 거의 50% 가까운 이제 그项目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공단 조성을 공원을 하든 개발하든 간에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지하 공간을 대규모 주차장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기능부입니다. 상업기능은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공간 구조라고 생각을 드셔야 되는데 성남시의 원도심이 70년대 개발됐다면 그 위에 분당이 90년대 그리고 지금 상도가 2000년대 미래가 이제 2010년대 개발됩니다. 근데 이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쪽으로 해서 새로운 시가지가 들어서면서 원도심의 이제 중심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006년 논문이지만 굉장히 좋은 논문이 인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성남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쇼핑을 어디에 하느냐를 보니까 성남시 원지역을 대략적으로 보시면 약 한 33, 65% 정도를 소비를 하고 상당수가 분당에서도 29에서 45%를 소비를 합니다. 근데 분당 주민들은 말 그대로 분당에서 소비를 하지 성남으로 거의 소비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남의 소비가 분당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실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생각되는 게 사회조사 보고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그 2009년하고 12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수정구, 중원구 모두 이제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 특히 재래시장하고 동네 슈퍼의 이용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이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인구형 슈퍼에 대한 이용도는 증가한 반면에 동네 슈퍼에 대한 이용도는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기능이라는 게 원도심 재생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업기능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판매시설의 이제 바로 형태냐 아니면 대형 쇼핑센터에 있는 할인점 위주냐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데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는 주변 재래시장이나 주요 상품에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상당히 가격량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 활용시 고려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도시 계획에 관련돼서 가장 상위 관련된 것은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 충남 도시 기본계획의 기본 구상편을 보시면 지금 대상지의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빨간 색깔 가까이 나온 이 색깔이 이제 상업 용지를 의미하고 노란 색깔이 주거용지입니다. 그래서 2020 도시계획에서는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이 연도 도를 따라서 이 상업 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뒤쪽으로 이제 그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방향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외부림과 외부림 두 개 림으로 해서 대상지는 외부 축산에 위치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성남시의 공원 계획에 의하면 대상지가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지금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변 상권입니다. 주변 상권은 옛날 구시청 부근 상권하고 오란시장 상권 그리고 지금 대상지 인근 상권을 볼 수 있는데 저희 대상지 인근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일진역에서 다녀오기가 힘들고 있지만 이제 중앙로 남측 같은 경우는 그 유해업소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세 개 상권 모두가 대상지의 서쪽 지역에 있고 동쪽 지역은 사실은 상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업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거의 보면 상권의 경계지점 속에 위치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교통 여건입니다. 대상지 주변에서는 지금 고가도로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토지용의 저해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제가 최근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 지역의 건물들은 아직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이쪽 지역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철거가 된,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표고, 우리가 어떤 개발이든 공원이든 중요한 게 지형들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쪽 지역은 굉장히 완만한 경사고 좀 극경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끝단에서 경사도가 한 5에서 20% 정도 되고, 이 높이가 그 1공단 부지 표고가 이제 50에서 77 정도 되고, 이제 북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면함 잘라서 보니까 이게 지금 그 KT 쪽이죠. 그쪽이 이제 그 세무전 쪽이라고 하면은 이 높이가 지금 이게 이제 이쪽 DB 쪽이고 이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차이가 약 한 26m, 작게는 23m, 많이는 26m 정도의 고고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설 계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보전 높이를 고려하고 경사를 고려한 계획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지공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평지가 가능한 분이 반 정도에서는 엘리베이션 차이 높이가 별로 없지만 이쪽 부분에서는 사실은 평지라는 개념보다 굉장히 경사지가 급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합검토수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거예요. 상위 계획에서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일단은 공원 기능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고 그 기능들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그 주변 여건에서는 이제 상업 기능이 온도 신재 재생 핵심 기능은 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그 주변적 상권과의 어떤 한심한 문제들을 약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구를 이용한 분야, 경사 이용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고시가 성남시 2009년 1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잠깐 보시면 이제 주거용지가 34.9%고 상업용지가 31.8%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높이가 27.8%, 도로가 5.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공공 녹지가 5,050제곱미터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부분은 제가 이게 이제 땅값의 차이가 어느 정도 용도 변경이 발생할지라는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용어를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나눠준 유인물에 생세가 잘못 나가고 일반 삼중 주거 지역의 상업지역으로 되는 위치를 또 바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업지역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는 2011년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일반 공업지역으로 해서 공시가 나왔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스퀘어미터당 222만 원 정도 됐고요. 일반 산업지역은 인근의 세이브존 지정을 이제 잡아보니까 72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한신 아파트 쪽을 가격대승 가격은 27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가격 지수를 만들어 보면 일반 공업지역을 1로 했을 때 일반 산업지역이 3.3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 1.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 전체 원래 가격을 우리가 A라고 부르고 3분의 1 일반 산업지역과 3분의 1 3종 일반 주거지역을 계산하면 한 1.5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빼게 되면 약 한 0.5A 정도의
지가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일반 공업지역 대비해서 순수하게 딱 지금 개별 공시지가 공시된 도를 하면은 용도 지역을 바로 바꿨을 때는 그 공업지역 전체의 한 50% 정도 중에 지가 차익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액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그 실제 개별 공시지가를 놓고 면적을 정밀하게 투입을 해 보니까 그 용도를 바꾸게 되면 약 한 990억 정도의 이제 그 지가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가 차익은 그 지금 그 개별 공시지가라는 자체가 이제 그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감정 가격을 하더라도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을 개별 공시지가에 한 130%까지 올렸을 때 이제 발생하는 걸 해보니까 최대 1287억 원 정도까지 그 지가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제는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한 거지, 뭐, 지금 이 땅을 소유한 분이 땅을 얼마를 주고 샀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도시계에서 어떤 실거래가를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전면 공원화분의 이제 사업비 부분을 제가 검토한 겁니다. 이 전면 공원화에 이제 필요한 돈을 하기 위해서 제일 큰 부분이 당연히 이제 토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토지비를 일단 먼저 젖혀두고 먼저 한번 공원 공사 몇 마디까지 계산해봤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공원 단가나 공원 사례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해보니까 싸게 하면 스카메트 한 82,000원, 비싸게 하면 16만 6천원 정도의 공원 조성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계산해보니까 토지 보상비를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지금 그 부지 소유주가 얼마 정도 샀는지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4,000원, 5,000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에서 그 130% 수준까지 해보면 땅값이 1,876에서 한 2,439억 원 정도의 땅값이 부담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원 조성비가 69억에서 한 1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게 되면 약 한 1,945억에서 2,579억 원 정도의 공원 전면 공원화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실제 가장 큰 부분이 이 공사비보다 훨씬 큰 게 보상비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좀 무슨 말이냐면 토지 소유주가 땅을 이제 그 수용을 도시시설로 지정을 해서 수용을 들어갈 때 합의가 아쉽게 일어나지 않다는 기타 어떤 요인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제가 신문 기사를 언뜻 보니까 4천억 이상을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이 가격이 뭐 4천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다시 말하지만 제가 검토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 공원 규모 검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공원의 규모가 사실은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린공원, 지금 이 공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규모를 떠나서 우리가 흔히 도시계획적으로 이제 근린공원이 됩니다. 근데 근린공원 안에도 도보권 근린공원이라는 게 있고 도시지역 근린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도보권 근린공원은 주로 도보권 안에 이제 거주자가 이용할 때 쓰는 거고 보통 10m 단쪽에서 이용자들이 쓴다고 합니다. 이때 규모를 법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 근린공원은 이게 이용자의 제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도심 전 주민이 다 이용한다고 하는 거죠. 이럴 땐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의 면적이 8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공원의 기능은 그 중심성의 위치나 이런 거 봤을 때 도시지역 근린공원인지 도보권 근린공원은 아닙니다. 이 도시지역 근린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원 순수 기능으로 본다면 이 부지가 전부 다 공원화가 되는 게 공원 논리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시가지 있게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줘서 도보권 근린공원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최소 이제 공원 분기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 이제 법적으로 도보권 근린공원에서 요구하는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원이 지정된 면적이 23,39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공공녹지 포함해서. 근데 녹지는 공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공원을 만약에 공원녹지를 만약에 공공녹지분을 뺀다 그러면 한 11,660제곱미터, 공공녹지를 인정할 경우는 약 6,610제곱미터 정도가 그 공원으로 지정돼야지 이제 사실은 이 법적인 요건을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 사항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뭐 이게 뭐 소송도 없고 여러 번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할 때는 뭐 나름대로 제 주관적인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로 본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시계획 결정 시 준용은 하지만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의무사항은 아닌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상에 아까 제가 상업용지, 주거용지라는 용지라는 걸 쓰는데 우리가 보통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도시관리계획의 상업적 주거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의 상업용지하고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상업용지는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의 상업용지가 되더라도 관리계획에서는 그걸 상업적으로 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준주거지역을 해서 이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을 고시가 지금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되면서 같이 됐는데요. 이때 2009년 5월에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무슨 말이냐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는 건 용도지역 같은 걸 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게 돼서 법적으로 굉장히 의무적인 굉장히 강한 강제적이 있지만 이 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나중에 실시계획 이제 승인될 때 그때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 밑에 보시면 됩니다. 박스만 칠져 있는 게 결정됐지 안에 들어가는 건 법적으로 구성이 내리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지금 2009년 5월에 고시가 됐으니까 벌써 2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이제 3년 안에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안 받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일부에 나눠지지 않고 그냥 제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면 공원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승남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승남시 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약 한 1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1조 9천억에서 2천억, 4천억은 뭐 적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정에서 1조 9천억은 거의 쓰는 데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용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이 공원이 아까 전에 봤지만 도보권 근린공원이냐 도시적 근린공원이냐 공원의 성격이 있는데 그럴 경우 이용자 편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성시가지에서 이제 2천억에서 4천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공원을 이용하게 될 때 그때 발생하는 편익이 성남시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이제 감수하고라도 그걸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사회적 비용이 성남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중원부나 시정부의 어떤 주민들로 일반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원의 편익과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서 밸런스 있게 한번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시된 이제 개발 이 환수 장치가 크게 보면 공원 3분의 1을 공원화하는 부분이고 문화시설을 짓고 주차장을 짓고 문화시설 부분을 이제 체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원도 마찬가지로 지어서 조성해 주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시설의 실제로는 비용이라는 게 그 땅으로 내놓는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어려운 점은 이 개발이익이 토지 소유권이 이제 7년 전 흐르면서 지금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 변경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용도 간의 변경에 따라 땅값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땅을 산 분들이 그걸 기대하고 굉장히 높은 가격의 땅을 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집가 차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계획과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런 땅 토지 소유권 변경된 것조차도 투기적 행위라고 해서 본다 그러면 이 냉정하게 이제 용도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 실제로 얼마만큼 개발이익이 발생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회수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아까 설치 목적을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공원 규모 자체가 법적 제한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2만 제곱미터 내로 되어 있다면 3만 제곱미터 정도가 만약에 근린공원이라면 그걸 이제 개발이익 부분과 매칭을 시키면서 어떻게 조정하는 부분도 제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지 활용 방안을 협의할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은 그 토지 소유주하고 승남시와 굉장히 대결적인 구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도는 토론에 나오셨고 옆에 있는 주민들도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고 실제 우리나라는 잘 이런 부분이 약하지만 일본의 TMO라든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타운 매니지먼트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지역 관리라고 해서 주변 지역을 같이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개발을 사업 운영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민간 디벨로퍼가 상업용지를 대규모로 개발하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재래시장이나 기타 상권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긍정 요소도 있고 부담감 요소도 있는데 막 부담을 줄 때 실제 이건 상인들이 전부 참여해서 민의할 수 있는 전략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재생사업에서도 이 PMO를 구상한 이제 그런 성격의 조직을 만드는 게 논의를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 활성화는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토론 과정에서 제 의견에서 열심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병 교수님께서 아주 발제를 잘 해주셨습니다. 굳이 할 방안에 대한 공원화의 3분의 1만 하는 것과 전면 공원화하는 그런 기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비교해 주셨고요. 원 도심 주민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자료 잘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도입 기능 검토라든가 공식 활용 고려 사항, 기존 활용 방안의 검토까지 아주 폭넓게 그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 페이퍼는 없습니다만 본인의 의견도 재원해서 여러 가지 성남시의 재정 상태의 문제라든가 개발 이익 대수 정치 검토라든가 도시 안의 도시 필요성까지도 이렇게 본인의 진솔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은 앉은 순서로 할게요. 인간숨은 유일한 것도 시간을 5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넣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간숨 혼자 맡고 있는 유일한이고요. 이공감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표할 때부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는 이러다 저러다 또 의견을 내는 것보다도 그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어떤 여론들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중심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저희 결론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결국은 이제 일공단 부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생계가 문제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 이후에 성남시가 아까 말씀 2020 도시공개 하면서 대체부지 같은 경우는 고민하던 중에 대체부지 같은 경우는 정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공단 부지 자체가 용도 변경이라는 커다란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민선 2기 때죠. 유병현 씨한테 말기에 그런 2001년 정도의 이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 공정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기본 출발이 가서 3분의 1 개발 방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후에 이제 시민단체들이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전면 공원화를 주장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2002년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설마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하니까 시민단체들이 여기 보면은 일공단 녹지구나 공간 만들기 운동본부라는 것들을 결성하게 되고요. 이런 데서 계속 이제 녹지공원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다가 다시 또 활용 방안들이 대두되면서 일부 국회의원들 주장도 있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성남 법원이 좀 분당으로 빠져나가니까 너무 무시하고 공동화 생기니까 차라리 법원들 유치하는 건 어떠냐 이런 것들 이제 나왔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알다시피 시의회에서 여기가 시립병원 부지로 오히려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방안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했을 때 일공단 부지들이 기존의 공원화 문제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다양한 활용성들로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보니까 서로가 단체를 만들었지만 그중에서 좀 빨리 반응이나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문제들이 약간 정치적 상황들이 변화되고 3기, 4기 넘어서면서 일정 정도들이 선거 때 공약으로 많이 나오고 전후로 해서 주장들이 상당히 심하게 나올 정도였는데 토지 소유자들의 경기도 생명식판에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19대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부에 넘고 후보가 아까 교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여론조사 같은 거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도 이제 정치적인 쌍악 속에서 일공단 부지의 활용성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보도자료를
보도자료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뭐 민간기관단에서 찬성하는 쪽으로 상당히 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어떤 그런 보도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시민단체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좀 초기에 좀 높았던 열정에 비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 활성화들이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개발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수면이 올라오고 있는 어떤 상태인데, 또 한 번 이제 힘을 실는 것들이 이제 민선 5개 들어오면서 이제 모라토리움 선언이 되면서 비정확한들이 상당히 이제 우선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으로 현재 성남시가 어떤 미래신도시라든지 도시개발공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개발 이익들을 상당히 가져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런 것들 했을 때도 좀 상대편의 토지주의에서 힘을 받는 것들이 아까 말씀 토지 보상비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성남시 재정구성상 만약에 공헌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시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한 2,400억 정도지만 실질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그 이상 숫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현재 2001년부터 드러나가지고 현재 13년까지 왔으니까 10년 넘게 어떤 지지부진한 어떤 형태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 되면 또 올라왔다가 다시 수면으로 가라앉았다가 뭐 이렇게 한 것처럼 특별하게 정치적으로만 이용했지 또 시민들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것들로 결정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라면은 저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진짜 수면으로 올려가지고 주민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여론조사들을 서로 합의하는 선에서 실시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들, 아까 교수님도 맞는 것처럼 결국에는 협의의 부분들을 구성하는 것처럼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일공단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적과 어떤 여론조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어떤 결론이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줬습니다. 우리 안대곤 성남시민포럼 사무총장님 시간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민포럼 사무총장 안대곤입니다. 저는 유인물의 뜻이 우리 성남 1공단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영수 우리 성남시 노동조합 대표님 비롯하여 우리 또 언론과 또 우리 또 시의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런 자리는 참 지역에서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 시민포럼에서도 앞장서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 기회에 좀 우리가 좋은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우리 구시가지에 좀 활기찬 그런 건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유인물에 있듯이 이렇게 해서 생산 기능이 전혀 없는 형성적인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간단합니다. 수정부와 중원부 랜드마크를 담당하는 상징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우리 제1공단 문제 이제 더 이상 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 문제도 아니라 10년 전 이상이 방치된 시피하고 있는 지역 상권의 침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제1공단을 통해 대안을 요약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민선이기 김병량 전 시장님 때부터 논의가 시작된 제1공단 공원화 문제는 선거 시기만 되면 정치 쟁점화되면서 표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 것이며 물론 출발 당시 1공단은 희망대공원을 연계해 수정부와 중원구의 분당 중앙공원 같은 랜드마크 공원을 조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도 너무 시간을 끌어 일이 어렵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체 토지의 10% 이상은 민간이 매입한 상황이고 민선시장의 공약인 전면 공원화 공약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의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교수님이 발전에서 나타나듯이 제1공단은 공원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저도 전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책으로 현실의 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은 공약이 이행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채 2년여 보내고 있다는 것은 지역의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대한 지적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무엇인가 결단을 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재명 시장의 공약이 전면 공원화 약속이 이행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대 공원과 연계 분당 중앙공원 같은 대형 공원이 생기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책도 현실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한 성남시가 수천억의 매입비와 조성비를 들어가는 제1공단 공원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있다면 이제 시민이 앞에 내용을 공개하고 공감대로 얻어야 하는 시점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10년여 흘러온 사업이 서구가 민간 기업의 사업 부지를 90% 이상을 매입할 상황에 이를 백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있는 것이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쉬운 것은 오늘 토론회가 성남시 관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대한 안타까움과 생각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된 성남을 내세우는 이재명 시장, 정부가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공개적으로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보려는 자리에서 시의 정책 책임지는 관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이 자리에 나와 과연 이재명 시장이 내세운 천년 공원화 공약을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공개 행정의 원칙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1공단 전면 공원화냐 개발이냐 중대기로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도시 이미지 제고에 의한 1공단 개발이 갖는 의미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전면 공원화 공약을 걸고 당선된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제1공단 전면 공원화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시민의 공감을 얻어 갈 것인지 제안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더 여러 성남 1공단 문제를 본질의 대안의 모색을 위한 지역 차원의 취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1공단 공원화 문제가 정치적 쟁점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시민이 공감하고 성남시 대정 형평상에서 무엇인가 대안인지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재훈 사무총장께서는 1공단 문제는 어떤 형태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 교시에 발언하겠습니다. 다음 분당 환경 시민 토론의 정병준 5분 이거는 정병준입니다. 1공단 공원화 문제는 앞에 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인선이 이때 3년 전자 어쨌든 그 공장 지대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가 될 때 저 입장에서는 제가 행정단체에 있는 입장으로서 공원화를 주장을 했던 입장입니다. 그게 지금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오다가 보니까 사실 그때 필요 왜 필요한가 그것이 그건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7번째 공원이 많은 조성된 지역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분당이나 판교 지역에 공원 조성이 다 되어 있지 사실 순경 중앙동에는 제대로 된 공원이 없다라는 걸 다 인식하실 겁니다. 그리고 공원이 결정된 거하고 조성된 거는 다른 거잖아요. 공원으로 그냥 지정돼 있을
있으면서 그냥 살림 형태로 있는 분들이 도시 주변에 인천 성남시에 굉장히 많이 지금 대기가 있고 그것에 대한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공원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다시피 돈 문제가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는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도 그때 개발하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러나 결국 이 평지공원이 조성이 된 이후에 이것을 시민 참여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시제적이라는 점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했던 것이 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서울숲 비용이라고 합니다. 서울숲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 될까요? 면적에 그 전체적 주변의 초고층 빌딩을 지금 이제 분양이 되니 안 되니 하다가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90% 이상을 공원으로 결정을 서울시에 했고 그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조성 비용들의 대부분 많은 돈들을 시민들의 모금으로 해서 진행된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 국보숲이라든가 서울에는 지금 국토연구에서 용산 미군기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도시라는 곳의 공원, 녹지에 대한 기능에 대한 욕구들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이 공약에 보게 되면 100만 그루 심기, 1000만 그루 심기 계속 그런 공약들이 전국 어디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교수님이 발표했다시피 그 협의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계속 어떠한 논의를 통해서 성남시의 진정한 발전 모습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할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들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개발을 해서 랜드마크 형식으로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이제 제가 사실 어저께 동경을 갔다 왔다는데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럭건길스와 시오돔이라는 곳을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를 몇 번 가봤던 곳이었는데 사실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도심 재개발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청계천, 세운상가 부지를 개발하는 시행자나 이런 많은 분들이 다 가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했지만 거기하고 여기가 그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저기 어디입니까? 제2롯데월드 또 지금 판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알파범 시티라든가 이런 규모에 과연 이게 랜드마크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들도 밤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개발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영개발 방식, 민간과 공영이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협력적 관계에서 진행된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잘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수정정부에 여러 가지 지금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지금 무슨 시장이죠? 서울시장 부분들도 좀 공영개발이나 아니면 공원으로 가자. 성남시에서는 개발대학교 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의를 하지 않고 한쪽 서로의 주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협의회를 구성해서 많은 주체들이 다 참여해서 최적의 방식이 뭔가에 대한 협의회 구성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감사했습니다만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고 이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님 아마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땅을 소유한 그런 업체에 갔으니까 근데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 좀 지켜서 핵심 요점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프로포스타트너스 안철수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장에 저희 미규지 상태로 있는데 노동자인 데서 이런 걸 주체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저희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게 생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죠.
이 성남제일공단은 이 원칙, 개발 원칙이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이게 2009년 5월 15일 날 민선 2기에 출발하고 민선 3, 4기 걸쳐가지고 개발 계획을 이렇게 하자라고 확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최초 시작하는 단계에서 무슨 협의회를 만들자, 공원 면적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2008년도, 2007년도 거치면서 시의회의 의견 청취, 대 전문가 자문, 성남발전정부소의 개발 용역, 시 도시계획 심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게 2009년 5월 15일 날 끝난 거예요. 개발을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지금 현직 시장님이 이제 들어서면서 3분의 1 공원화가 아니고 전면 공원화를 분양으로 하셔서 지금 현재 이제 이 프로젝트가 효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죠.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골격이 뭐냐면 판교생활권하고 분당생활권하고 수정중원생활권이 2020년 정도에는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자는 게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납부되어 있는 그 성남 그 수정중원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산업자원으로 되어 있는 공장들을 저 동원동 쪽으로 빼고 여기를 랜드마크화 해가지고 수정중원구도 분당 판교 못지않는 그런 도심을 만들어가자. 그게 2020년에 그 청사진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남제일공단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성남시에서 사업 방법을 정하면서 거기는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하자라는 방침이 섰었습니다. 이걸 지금 와서 공원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자, 재원 조달을 하자. 이게 나는 좀 토지주로서 너무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그 2009년도 5월 15일자 날짜라고 개발 계획이 들어가면 성남 시민은 8,000평이라는 공원이 무상으로 생깁니다.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거기서 줍니다. 문화회관 2,000평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 8,000평이라는 무상으로 주는 공원을 마다하고 그 나머지 17,000평을 공원하기 위해서 아까 분석했지만 수천억을 쓴다? 평지공원도 아닙니다. 아까 분석하는데 보니까 평지공원도 아니고 거의 반 이상이 산지도로 가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제성도 없고 생산성도 없는 얘기예요. 그럼 사업자가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3년 동안에 18만 명의 고용인력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6만 명. 그 다음에 1년에 풀리는 돈이 1,000원. 수정구 경제, 중원구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거를 주민들한테 포기시키고 끝까지 없는 예산 확보해가지고 공헌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라고요. 딱 사가면 될 거 아니에요. 사업자가 빠져나갈 테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여기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미 이 상황은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을 이렇게 흔들면 안 됩니다. 지난번 그 시의회하고 시에서 집행부가 결정해 놓은 것을 존중하지 않고 이거 흔들어 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건. 확실하게 명분을 세워야 되고요. 2020 도시기본계획의 취지를 분당이나 판교나 수정중원이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10수년간에 대해서 시의회나 시의 집행부하고 용역 결과로 해서 그거를 지금 그 공원을 받아갖고 이것은 그 옛날에 그 상당히 그 낙후된 도시로 다시 간다는 것은 경기도의 승인권자가 승인하겠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올라가 봐야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거 시민들 됐고 흔들지 말고 결정된 거 1년에 한 6만 명씩 이 성남 시민들이 일할 수 있고 한 1,000억이 풀려서 도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2020년도에 가서는 판교 분당에 못지않는 수정 중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출선의원 오수영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 참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저기 패널로 나온 사람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나오실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단도적인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2009년도 5월달에 말입니다. 시의회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저기 외국계 기업 HSBC 상하이 뱅크은행에서 4천억인가 5천억이라 돼가지고 그 군인공제조합에 돈을 다 물어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빌려온 돈이 약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시장 사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자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공원 조성하는 원가비하고,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의 그 산동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 그럼 물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성남시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리 저 장병준 저기 대표님께서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 저 유일한 우리 저 편집장님께서 책임질 겁니까? 제가 이거를 딱 봤을 때 참 안타까워요.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공론화하자는 것이 어떤 답을 갖고 얘기하는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프로아이스도 좀 의견을 제시할 때는 너무 직설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서로를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말씀. 네, 좋은 주제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성남시민토론 상임대표 우건식입니다. 아까 안철수 토론자 토지주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토지주 2009년도 그 확정된 안을 그러니까 현재도 그 토지주석을 고수하고 계신지 아니면 거기에 좀 덧붙여서 변화할 수 있는 최대한 그 토지주소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15일자는 거의 이제 3분의 1씩 이렇게 돼 있어요. 주거지역 3분의 1, 상업지역 3분의 1, 공원 3분의 1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원 3분의 1하고 문화에 관한 2,000평은 저희가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대로 승인하면 시민들이 8,000평 공원하고 2,000평의 문화에 관한 무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좋은 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성이 안 차면 저희는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고요. 공식적으로 너무 대답이 없는 성남시 집행부한테 문서를 저희가 보낸 적이 있어요. 전면공원화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2009년도 5월 15일자로 그냥 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협상을 해가지고 공원 면적을 더 이렇게 늘리든가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전체 다 공원 하려면 우리 다른 데로 갈 테니까 다른 데 사업장에 그냥 바꾸자 여기 공식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수가 좀 옮겨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오픈돼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오픈된 마음에서 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토론회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어떤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은 답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 이것을 오늘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도 질문하시겠습니다. 짧게 부탁하시죠. 3분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우리 의원님들이 소원하고 도시계획에 한시간 문학의 의원께서 참석을 해서 오늘 일공단에 대해서 중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해왔던 상황이고 오늘 큰 10년을 끌고 오고 있는 일공단 문제를 이렇게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노동자 대표들이 한다는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달 임시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강력하게 집행부에다가 이제 결정을 해라. 100% 공헌을 하려면 공헌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직을 내놓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민간 제한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답을 줘라. 그리고 지금과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행정소송도 만약에 섰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상권에 대해서 또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의견을 그것도 저희 도시건설위에서도 워낙 오랫동안 이제 기다려서 그것도 이제는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답을 아마 줄 것입니다. 시장님한테도 저희들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 하실까 봐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여기
나오셔서 토론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된다. 또 우리 이재명 시장이 뭐 결단 어쩌고 하시는 거하고 우리 의회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전면 공론화를 지금도 원하고 있다면 초창기에는 굉장히 공론화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경이 변하면서 지금 이제 많이 수그러져 있는데 그렇다면 공론화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성남의회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정확한 계획을 내놓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그런 예산이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름 잡는 같은 경우도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여기 안철수 대표님 나라도 토론을 뵙는 거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3분의 1, 3분의 1을 사실은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전에 민선 사기 때죠. 승인한 바가 있는 것이 바뀌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저희는 이제 또 3월달, 5월달에 예정이 있습니다. 주시에서 20단 문제를 계속해서 바로 갈 예정이고 20단에 대한 그 결정을 집행부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알려준 대로 결정 나면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한번 드리고 감사합니다. 오전에 동안 우리 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오신 일을 몰랐습니다. 속에 있어서 근데 여러 가지 도움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이런 것이 좀 우리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론화하는 작업이 의회를 중심으로 또 시민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자주 일어나서 문제를 빨리 풀어야지 이 문제를 자꾸 가져갈수록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오늘 도시건설위원장님 얘기 듣고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공청회 이런 워크샵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또 계시겠지만은 시간상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또 다른 기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보니까 또 의원님도 와 계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 목적을 우리가 달성했다고 보고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서 좀 적극적인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듣고 직접 토론에 이르는 맡겨주신 6분의 패널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성남시 대표자협의회에서는 이러한 공단 일부기에 대해서 정말 심히 원하는 사회가 뭐고 이런 토론이 열정의 자리에 있으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해서 경청하고 뜻을 베풀었다고 훌쩍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표시합니다. 금요일 성남시 대표자협의회 주관하고 있는 성남시 일공단 부시에 참석인 6분의 패널분한테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운도가 나와 계십니다만 정말 이 자리를 듣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언론 기사분 그 다음에 여러 카메라들도 오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참석의 뜻을 그려서 성남시 대표대회에서 이상 금일 성남시 1공단 부지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